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윤동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 뉴노멀 시대의 조직 인사 변화에 대응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뉴노멀 시대 HR 및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팬데믹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진보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25만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추세가 아래에 보시는 도표를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040년에는 2,703만 명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2060년에는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디지털 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있고요. 또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많이 생기면서 법적 제도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이 사람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의 주체는 누구일 것인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AI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G 제너레이션이 실제 입식하고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MZ세대에 대한 청년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중장년층. 왜 중장년층일까요? 실질적으로 트래디셔널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에서 그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산업이 전환이 되면서 이들이 또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비드-19과 디지털의 전환은 기업의 인사관리 변화를 촉발했다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표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은요, 애자일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공채 종말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약간은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시 채용이 증가하고 수시 채용의 비율이 50%를 넘어서 7, 80%까지 가고 있고 대부분의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미 수시 채용,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52%나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AI의 잠 매칭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컨설팅 업체도 있고요. G 제너레이션의 등장이라든지 긱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긱 이코노미라는 것들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인디펜던트 워커에 대한 부분인데 기그란 용어에서 보고 계시죠? 실제 1920년대, 3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어떠한 도시로 갔을 때 그 도시에서 즉흥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다는 부분에서 긱 이코노미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다 이코노미자를 붙인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과제라거나 프로젝트라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와 같이 프로젝트 단위별로 해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긱 이코노미가 굉장히 보편화돼서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들 중에서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언택트 사회, 화상 면접이라든지 랜선 박람회라든지 리모트 워크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프라이빗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 간염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로 인해서 안전 욕구도 강화되고 있잖아요. 시니어 노마드도 말씀인지 아시죠? 시니어들이 도리어 자녀들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리소스 투 베이스 뷰,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에 근거할 것인가? 그렇다면 상호 투자 모델이라고 해서 고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해서 이코노미에 대한 경제에 대한 확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최근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기 이코노미의 증가와 G 제너레이션의 입직이 기업의 인사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코로나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급전진에 따라서 이 뉴노멀, 새로운 보편한 그런 생활이죠. 뉴노멀 시대가 동반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 경영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구글 스칼라에서 서칭 화면에서 코비드-19과 비즈니스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어가 커뮤니케이션과 컬처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언테크 환경에서 중요한 이슈는 네트워킹 티어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다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확대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고안돼야 된다는 것이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그 절반 정도의 인원들 같은 경우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것만 전환하려고 있고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원격 근무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사실 원격 근무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실제 업무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줌회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의 내용은 더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격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같이 해야 될 협업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대해서는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디랭귀지도 부재하지만 실제 화상회의로 인해서 더 피로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해 갈등의 소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SNS 한 다음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직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비대면 사람과의 환경에서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더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현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과 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최근에 들어갔군요. 학교는 아직까지도 상대평가 제도를 해요. A, B, C, D를 나래비를 세우죠. 대신에 이제 코비드 감염병 시기에는 이 상대평가의 비율을 조금 더 줄였죠. 뭐 A가 50%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상대평가예요. 그렇지만 기업은요,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상시적 피드백으로 바꾸고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그렇지만 이런 피드백을 갖고 그냥 평가를 해서 내년 연봉에 반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와 보상을 연계시키는 대신에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OKR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피드백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는요. 내재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IBM도 체크 포인트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평가를 하느냐? 사업 결과, 고객에 대한 성공을 어떻게 지원했느냐, 서포트했느냐, 그리고 혁신에 어떻게 많이 참여했느냐, 협업 부서 간의 협업을 얼마나 우리가 포스터링 했느냐,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한번 예를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 G,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알 거예요. 에디슨이 실제 설립한 회사죠. 특히 이제 국내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시적인 피드백 설계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서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별 절대 평가를 하거나 앱과 온라인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 이제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이게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이슈는요. 수용성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이게 이퀴티 티어리라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들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렇다면 어떤
뭐 명함이 갖고 있으면 아마 저희 가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기 입사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MZ세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평판 관리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구직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그 기업에서 어떠한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고 평가 보상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떠한 교육 훈련이나 개발 체계 이런 부분 갖고 있는지 평생 우리가 실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평생 직장의 의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직이 굉장히 잦은 상황이에요. 특히 IT 소프트웨어 업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할 것인가. 리테이닝한 people, 그렇죠? 보유 인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의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평가 제도가 상시 평가로 변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 절대 평가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단계별로 달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저도 질문 하나 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상시 피드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어떻게 우리가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실제 입직한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도 기업 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원격 재택근무가 증가하니까 대면 교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럼 조직에서의 규범이라는 관행들 같은 경우 습득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의 핵심 가치 조직 문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 문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기업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 문화로 변화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서요. 프레셔스 스타트 이펙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대에 맞고 변화되는 것에 적합한 문화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 적합한 문화로 바꿀 때 일부를 수정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처지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회의 없이 업무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적합한 조직 문화로 아예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참여 동렬하죠. 대신 중요한 요소는 뭐겠어요? 직원들의 니즈 어널리시스, 니즈를 파악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핵심 가치나 조직 문화에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은 CEO들이 얘기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규칙, 규범, 핵심 지표, 규정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규범인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 기업만 같이 갖고 있는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노멀 시대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한번 서칭해 봤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봤고 샴, SHRM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포브스도 살펴보고 하지만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럼 어떤 것일까? 근데 4개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복잡하게 7개, 10개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린 이런 인식 자체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Realize the full potential of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CEO 같은 경우도요. 당연히 여러분이 입직하더라도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 MBA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는 이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머신 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IoT에 대한 사업 목표 달성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이고 터프 러브라고 하는데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터프 러브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리더 자체가 실제 직원들을 사랑하고 심퍼티를 가지고 엠퍼티를 가지고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인가 변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Find purpose instead, sustain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ESG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ESG 경영 자체가 이런 sustainable한 기업이라는 지적, 조직, 기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팬데믹 같은 경우는요.
리더들에게 환경과 사회 변화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 있잖아요. 이해관계자 지역 사회가 될 수가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겠고, 언론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실제 종업원의 가치를 반영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마지막입니다. Adapt to changing custom behavior.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비자에 대한 그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사람이 실내에 머물면서 원클릭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을 줘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플랫폼도 있겠지만 당연히 비대면 피팅룸도 있고 옷을 그냥 입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대면 피팅룸. 자기 사이즈를 갖고. 그리고 실제 고객들에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유능한 시대 구성원들이 필요하는 리더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역량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능한 시대 HR 및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